2024년 1월 21일입니다. 사실 어제 모친께서 전화를 하셨죠. 내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생일 아니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오늘이 제 생일이더라고요. 음력 생일이죠, 음력 생일. 음력 생일을 모친이 어떻게 물론 자식이니까 그렇지만은, 원래 이제 어제, 그러니까 1월 20일이 음력이 12월 10일이 선친의 생신이셨고, 그 다음이 이제 다음날 이제 음력으로 생일이라고 갖고, 사실,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돌아가신 후에는 뭐, 아버지 생일은 의미가 없죠. 뭐 이제 돌아가신 기일인데, 이제, 기일은 좀 얼마 뒤인데, 사실, 이제 어머니, 모친이 이제 기독교로 하신 이후로는, 기일은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산소나 좀 갖고 뭐 그러는 거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다 잊혀지게 되죠. 근데 제 생일조차 까먹었다는 게 저도 사실 좀, 조금 놀라웠어요. 바쁘게 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쁘게 산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생일을 까먹다니라고.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야 이제 생일은 1월 28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사실 어제 M장 기획 그놈 역사 뇌피적 그놈 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앞에만 있고 뒤에는 이제 저만 나왔는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제가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회식 같이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같이 고생하는 일하는 동료로서 앞부분은 좀 이렇게 하고 일찍 나오려고 그러는데 좀 늦어졌네요. 어제 그저께 19일 날, 뭐 18일, 19일 날이 고 손정민 씨, 손정민 군 무혐의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뭐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추모 집회를 한 20분이 모여갖고 집회를 열었다고 하고, 좀 전에는,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금요일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백성문 양지열 변호사가 관련된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는데 사실 그게 이제 본인들도 뭐 검찰 발표, 경찰 발표, 그리고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뭐 유튜버들의 어떤 추적에 의한 그 동영상 분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손정민 씨 아버지가 여러 추적을 하셨던 부분도 있고, 사실 제가 몇 번 힌트를 드리긴 드렸지만은, 저도 그동안 제 개인적인 어떤 걸 통해서 나름대로 해본 바, 어떤 결론과 비슷한 형태의 답을, 그러니까 이제 좀 읽지만
증거는 아닌데 비슷한 정황들은 대략 이제 좀 잡히는 것이 좀 몇 개 있었어요. 아직 명확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확실히 경찰의 부실 수사와 검찰의 모르쇠 전략 이건 확실한 것 같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의 반 이상은 잘못 알려진 것 같다. 그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물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석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셨던 분들에 대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확보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뭐 사실 손정민 그 부친과 통화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확실한 어떤 것에는 그래도 조금씩은 접근해 나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손정민 씨의 명복을 빌면서 언젠가는 그리 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는 음모론적인 얘기는 전혀 여러분한테 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증거 그것만 말씀을 드리죠. 자, 분명히 말씀드릴 기회가 조만간 올 겁니다. 자, 회식 때 술은 안 먹었는데 술은 조금 먹었죠. 근데 이제 아마 약간 찬 음식을 먹어서 기침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몇 말씀 드릴 거는 사건 중에 하나가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2022년죠. 재작년에 이제 성인 6 춘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성인 남녀 6놈이 여자 초등학생 2명을 금품으로 유인해 갖고 성착취. 근데 당시에 1심에서 굉장히 그 여론의 비판이라든가 질책이 많았죠. 사실 검찰에서는 뭐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1심에서는 대단히 그 낮은 형량, 그러니까 이제 2022년 SNS를 통해서 전자담배, 게임기 용돈을 미끼로 13세 미만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해 갖고 성범죄를 저질렀던 놈들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추행 간음 7차례나 그랬네요. 이놈들이 공무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춘천지법의 강릉지원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다들 집행유예입니다. 기껏해야 뭐 집행유예니까요. 그리고 사실 한 놈한테는 1,000만 원 벌금형입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 형사 공탁에 뭐 합의했고 뭐 그래서 인권단체라든가 10대 여성 인권센터에서는 어떻게 판사라는 놈들 이 정도의 그 성인지 감수성도 없고 아이들 인권에 대한 성 인권에 대한 이렇게 형편없나? 실제로 그 피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부분도. 근데 이제 항소심의 1심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엉망일까? 거기에 대한 답이 얼마 전에 이제 쓴, 그 성범죄 감형 매뉴얼,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감형 세트도 있고요. 뭐, 패키지도 있고, 뭐 성범죄 감형 카르텔이라기도 하고, 이걸 노컷뉴스에서 또 다루기도 하고, 그런 책을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범죄자가 감형을 받느냐, 이 감형 세트 이런 걸 얘기를 했던. 여러분 뭐 포탈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성범죄 감형받기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로펌에서 이런 거를 그 일종의 광고로 합니다. 광고로. 한번 이제 그 패키지로 한번 보시면은요, 시장으로 간 성폭력이라고 하는 책에도 얼마 등 나오는 겁니다. 가장 뭐 간단한 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 반성문죠. 반성문도 대필해주는 놈들. 그죠? 그 다음에 이 반성문을 어떤 놈은 75장이나 쓰기도 하고, 이게 그거를 판사들이 받아 줘갖고, 그리고 탄원서, 반성문, 감형 자료 세트 있고, 그리고 심리교육센터 같은 곳에서는 65만 원짜리 프리미엄 감형 자료 패키지를 판다고, 이렇게 어떤 심리교육센터 같은 데서 광고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면 뭘 주냐 그랬더니 재범방지 교육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죠. 주법 정신 강화 교육 수료증. 뭐 이상한 어떤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심리상담사 의견서, 뭐 어떤 캠페인 했던 증명서, 심리교육 수료 소감문 등. 그러니까요. 65만 원의 형량을 1년이나 깎을 수 있고 이러면은 너도 나도 하겠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로펌이나 성범죄 전문으로 로펌, 걔네들은 주로 성범죄 전문 검사들이었거나 성범죄 전문 수사관들이었거나 그런 판사들이었거나 그런 놈들이 실제로 이런 로펌을 만들고 그렇겠죠. 그리고 그 로펌이 이런 심리교육센터 같은 데를 또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 무슨 커뮤니티도 만들고. 가관입니다. 가관. 기부 또 100만 원 어느 데 기부했다고 감형해주고, 200만 원 기부했다고 2년을 감형해줬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 지원단체에 200만 원 감형, 그 기부증 내 갖고 감형.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판사들인 거죠. 그럼 판사들이 왜 그럴까?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 성범죄라든가 이런 폭력범죄 판사들이 왜 형량을 높이 못할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자기들도 어차피 나가서 개업을 할 건데, 그러면 걔들이 개업할 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개업할 거니까. 경력은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 있었다고 하는 경력으로 로펌에 가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러니까 다양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차피 감형을 해줄 거니까 이유를 찾는 거죠. 그 이유는 로펌에서 찾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그 어떤 근거가 기부 뭐 이런 거,
뭐 가장 여러분 많이 하시는 공탁, 형사 공탁이죠. 그리고 어떤 뭐 어쨌든 뭐 여러분이 형탁을 많이 아신 거고, 그게 참 변호사놈들이 참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문직이라서, 직업이 좋아서, 그죠? 의대생이라서. 오히려 그러면 그런 놈들은 더 처벌해야 되는데 이러죠. 여러분이 항상 많이 공분하셨던 게 뭡니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 교화의 여지가 있는 20대 젊은 나이다 라고 감형해 주는 거죠. 20대 젊은 나이가 감형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20대 젊은 나이를 가진 놈이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손정우 사건도 마찬가지죠. 젊다고 감형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손정우 사건에선 결혼했다고 감형해줘요. 왜? 부양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판사들의 대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빼주는 일종의 하나의 카르텔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죠. 명문대생이라고 봐주고, 대학 성적표 제출해주고, 군대 표창장 뭐 이런 것도 제출해줘서 또 뭐 인생 무슨 일대기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받은 거, 이건 확실히 그 일종의 그 성범죄 감형 카르텔이 있다고 보는 게 딱 맞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장으로 한 성폭력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가장 여기서 심각하게 보는 건 이거죠. 어떤 그 반성문 샘플 같은 그 법률 서식을 제공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것이 로펌과 연결되고 피해자의 진술 분석문을 분석해주는 진술 분석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간혹 그 TV나 이런 어떤 방송 패널 중에 무슨 진술 분석가, 무슨 진술 분석 센터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자 무슨 그런 애들이 거기서 뭐 하냐? 여러분 생각으로는 그게 그 범죄자들의 진술을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면 돈이 안 됩니다. 돈이 되는 건 피해자가 진술한 거를 가져다가 분석해서 뭐가 약점인지를 가해자 변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그런 프로파일러는 아닐 겁니다. 왜냐면 적어도 프로파일러 일을 했던 애들은 쪽팔려서 그런 일 안 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애들은, 물론 1, 2, 3기 빼고 그 밑에 4, 5, 6기부터 그냥 몇 명씩 된 애들, 걔네들은 제가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1, 2, 3기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런 애들이 있나 봅니다. 글쎄요. 적어도 자신이 범죄 분석관, 프로파일러를 했다고 하는 놈들이 이런 성범죄자를 위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해준다라는 건 너무 쪽팔리니, 그건 어디 가서 프로파일러 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 모르는 놈이죠.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감형이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는 결국 정관이죠. 정관. 수천만 원, 억 단위 이런 거죠. 사실 그게 가장 세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감형 패키지는 자잘한 것들, 몇백만 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죠. 글쎄요, 참 세상이, 물론 미국의 변호사 시장은 이거보다 더 그러겠죠.
뭐 돈이면 다 되는 뭐 그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한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을 엄격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느 놈이 그 판결문을 포함해서 재판을 했던 기록을, 그래서 어떤 판사놈이 이 개판으로 봐주었나, 이 반성문 몇 장 썼다고 감형해주고 증거도 제대로 안 보고, 이걸 일반 국민들이 철저하게 보고 평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수사관, 어떤 경찰들이 이름은 공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어느 경찰서에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담당한 어떤 수사관, 그 수사팀 애들 중에 하나 어떤 애들이 어떻게 수사를 어떻게 개판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검찰청의 검사 누군지는 필요 없습니다. 담당했던 어떤 모 검사가 이런 식으로 기소를 개판을 해서 법정에서는 이거 다 철저하게 공개되고 투명하게 되고, 그래야지 실제로 피해자를 도울 수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수 있고 방어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런 나쁜 짓, 어차피 돈 벌려고 변호사 하는 거니까, 성범죄자들을, 돈 많은 성범죄자들한테 돈 뜯어내 갖고 하는 거, 직업이 자유니까. 그러면 무기의 평등으로 피해자 단체 동일하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기록의 공개, 사건의 객관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사법부는 기록을 숨기고 은폐하고 판결문도 다 유료로 해갖고 그 엄청나게 많은 양 돈 엄청나게 하는 거, 다 벽을 높이는 겁니다. 판결문 공개하고 재판 과정 공개하고 속기록 공개하고 검사들 어떻게 기소했나 공개하고 그 이전에 어떻게 수사했나 공개해서, 그래야지 이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가 실현되는 길입니다. 가장 기억하고 기록하라, 누구나 말하지 않습니까? 실천하지 않을 뿐이죠. 어떻습니까, 제 말이? 경찰청의 안보수사대를 절반을 아웃시켰다고 합니다. 본청 안보수사대, 경찰청 안보수사대 43명을 절반 교체했다고 해요. 인적쇄신에 어떤 혼란이 있고 막 그랬는데, 되게 웃긴 건 이런 겁니다. 그 정도 교체할 정도로 이전까지 능력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실 경찰이 데리고 있었던 안보수사대 있죠. 대공수사대라고, 대공수사단이라고 있었죠. 사실 정보 말하자면 국정원에 있었지만 실제로 수사도 많이 한 겁니다, 경찰이. 근데 그 수사한 애들이 실제로는 까보니까 별로 그렇게 능력이 없는 애들이더라. 근데 실제로 이제는 수사권이 넘어오니까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뭘 해야 돼. 그대로 해선 완전히 개판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팀장급들 시험도 보고 막 잘라내기도 하고 막. 안보수사 업무가 전문적이고 폐쇄적이어갖고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찰 내부에
어쩔 수 없죠. 그대로 놨다 큰일 나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역량이 미달되는 수사관은 퇴출시키겠다고 해갖고 반 이상 잘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채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전에 능력 없고 엉망인 애들, 주로 뭡니까? 두들겨 패갖고 막 증거 조작하고 이런 애들. 더 웃긴 거는 전문성 있는 지휘부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경찰청 본청을 포함해서 총경급 이상의 안보수사과장 23명 중에 15명이 안보수사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국 시도 경찰청의 총경급이면 적어도 과장이고 경찰서장급입니다. 핵심적인 역량, 핵심적인 어떤 인력이에요. 근데 얘들이 적어도 23명 중에 15명, 절대 다수가 안보수사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무슨 수사 경험이 있을까요? 최소한 수사 경험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청경으로 올라가든 경정으로 올라가든 이런 애들이 실제로는 수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거기에 전문 애들이 올라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보 수사 경험이 없으면 그럼 적어도 그냥 일반 형사 수사 경험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걸 가지고 뭘 해?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안보수사 관련돼서 발등에 불이 쪄갖고 떨어져갖고 이러지, 경찰청 본청이든 지방청에서 총경급 이상 아니면 총경급이나 이런 애들 중에서 실제로 수사 경력이 그리고 수사를 전문적으로 해갖고 거기까지 올라온 애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거를 점검해 본 적이 있을까요? 걔들을 실제로 진짜 내부적으로 지들끼리 점수에 올리는 거 아니고 지들끼리 뭐 해갖고 어디 수사 경력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거 말고 진짜 생으로 외부 기관에 의해서 진짜 평가해서 얘가 진짜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몇 %나 될까요? 저는 그걸 하려고 하면 얘네들이 총경이든 뭐 한 수사의 기록을 가지고 진짜 평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담하거지만 적지 않은 숫자에서 허수가 많을 겁니다. 능력 없고 수사해 보지도 않고. 글쎄요. 모르죠. 평가해 보질 않았는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얘들의 정력이 얼마인지.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사건 조작해갖고 사건 대충 만들어갖고 이렇게 선전하고 광고하는 거 말고 진짜로 생으로 진짜 누구 말대로 맞다 이 떠갖고 한번 경쟁을 해보고 싶어요. 응? 실력으로 한번. 글쎄요, 별로 없을걸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